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입니다. 자,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과연 2026년도에 내 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026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안전한 투자 그리고 성공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2026년도의 키워드를 몇 개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부족, 두 번째는 금리 안정, 세 번째는 지역 차별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별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급 부족,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완화 정책을 여러 가지를 펴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허가 및 건설사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에 대한 가속화 때문에 절대량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크게 올리기에는 아마 한계성에 좀 부딪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있고요. 금리 안정, 미국이 자꾸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금리를 한 1, 2회 정도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외화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리에 대한 안정 효과로 인해서 부담감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내가 대출을 안고 집을 사시거나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완화된 기분을 좀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별 차별화가 있어질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의 이동의 수요가 굉장히 대두러질 것이다. 2026년도에는 상급지에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별 특성, 아무래도 10월 15일 대책이 너무 강력한 대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이런 상품들이 2026년, 27년도에 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26년 그리고 세계 정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25년도에는 대한민국은 약 1%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2026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AI, 반도체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좀 활성화를 띠면서 약 1.8%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정세 안정과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는 약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나라의 부동산 경기에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공급 부족에 대한 경고, 공급량, 절대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좀 완화돼서 속도를 줄여서 공급량을 좀 따라잡지 않겠느냐, 이런 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고객님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좀 요의주시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 공급량의 전망도 보면 전국적으로는 약 1.3% 정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은 2.5%, 서울은 강세인 4.2%를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느냐? 갈아타기 수요가 이제 상급지로 올라타기 위한 상급지에 투자를 해야만 가격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안정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희소성, 이걸 가지고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상급지를 가능한 빨리 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2025년에 발표한 10월 15일 대책을 기조로 대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에 이동적인 수요가 갈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남양주 쪽, 아래쪽으로는 부천,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동탄 쪽, 이런 지역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2026년도에는 이 지역들이 상승가들을 좀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광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광역시에는 입지병 상승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자리 및 산업단지 인근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지방의 중소도시 기업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지역들, 쉽게 말해서 광역시 인근으로 우리가 교통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곳 지역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신다면 성공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얘네들이 무슨 얘기냐?
똘똘한 한 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상급지와 내가 포기하고 현재 안주하는 층으로 좀 나눠질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좀 보여지고요. 수익형 부동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10월 15일 대책의 수혜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들이 2026년도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구조가 좀 변화됐죠. 예전에는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위탁 경영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소량만 가지고도 임대 상품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두드러지는 지역,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명동 인근 지역, 이 지역들은 이런 시설이 굉장히 관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한참 골머리를 썩었던 지식산업센터, 이 업무의 특성에 대한 허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 맞는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가진 지역들, 그런 곳은 지식산업센터도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피스, 상대적으로 업무 밀집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주거지보다는 업무 밀집 지역, 우리가 말하는 영등포,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쪽에 있는 오피스 상품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도가 있으면서 업무지기구가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과천, 판교, 마곡, 이런 지역들이 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별 투자 포인트를 좀 나눠보면 서울 25개 구는 실거주 요건자는 무조건 상급지로 이동해라. 그리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 공급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좀 중심 있게 보시다가 내 자금 세팅과 상황이 맞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광역 교통망 중심 또는 학군지, 그리고 역세권을 포인트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2026년도에도 안정된 투자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똘똘한 한 채, 광역교통망, 일자리, 이 세 개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에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부동산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